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대수 라는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그 데이터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산이 있어야 되고,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 관계 데이터에 대한 그 구조, 릴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어서 릴레이션의 스키마가 어떻고 인스턴스가 어떻다.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의 제약 조건, 그래서 그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이런 것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그 관계 대수, 연산에 관한, 그래서 릴레이션들을 가지고 어떤 연산이 필요한가.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는 SQL이라고 하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데이터 언어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 대수로 표현한 것들을 SQL 언어로 바꾸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려면 관계 대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한번 이해해 놓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아마 실무에서 지금 SQL을 쓰는 사람들은 관계 대수와 어떤 관계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 대수를 보겠습니다. 관계 대수는 실제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는 관계 대수는 우리가 릴레이션들을 어떻게 연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학습 목표가 관계 대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관계 대수 중에 일반 집합 연산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수 관계 연산자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순수 관계 연산자는 실질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셀렉트라는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조인, 그 다음에 디비전인데, 여기서 아마 셀렉트나 프로젝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디비전은 거의 뭐 그냥 그런 의미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계 대수라는 걸 보면, 이 관계 대수,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라고 하는 이것은, 관계 대수가 뭐냐 그러면 릴레이션을 처리하는 연산의 집합들을 관계 대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관계 대수의 특징은, 관계 대수는 각 연산자의 피연산자가 모두 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연산자, 피연산자 이런 용어들을 쓰죠. 거기에 보면 실제 여기에 1 더하기 2를 쓰려고 했는데 1이라고 합시다. 1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을 보겠다. 그러면 1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이게 두 개가 뭘 한 거예요, 지금?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 이거를 이렇게 연산을 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산을 우리가 무슨 연산자다 부르냐면 산술 연산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이런 연산자. 그러면 이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피연산자라고 부르죠. 오퍼런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를 산술 연산 더해라. 그러면 이 결과가 3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 대수에서의 연산은 연산의 피연산자, 이놈들은 다 릴레이션이다. 이제 R1이라는 릴레이션과 R2라는 릴레이션이 있다. 그럼 이 릴레이션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합집합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연산. 그러니까 모두 피연산자가 모두 릴레이션이고, 그 연산의 결과도 결국은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도 릴레이션이고 피연산자도 릴레이션이 되는 이 관계 대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대수는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인 언어다.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 언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하는 뭐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결과,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걸 이제 관계 대수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계 대수에 연산자 이렇게 하는데, 연산자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관계 대수 연산자 이놈은 순수 관계 연산자와 일반 집합 연산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집합론, 여러분들은 이 전산학이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가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전산학으로 했을 때 이 수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응용 수학과, 응용 통계학과 이런 데서 이제 컴퓨터를 한다고 그렇게 쓰고,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 전자계산과 이렇게 출발하긴 했지만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이거는 이 기호도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집합이 아니라 뭐요? 릴레이션에 관련됐다. 그러니까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본 게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제 곱하기 표시로 쓰죠.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곱하기 하는, 이걸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으로 얘기하면 쌍을 만드는 거예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쌍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거를 얘기하는, 이게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연산자, 일반 집합 연산자라고 그러고, 순수 관계 연산자, 릴레이션에 관계된 연산, 이건 이제 셀렉트라고 하는 건데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인이라고 하는데, 조인은 이제 이와 같은 표시로 나타내서, 조인은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 공통 속성 기준을 가진 애들, 그런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랑 연관이 좀 있습니다. 카티션 프로덕트이면서 공통된 속성이 같을 때, 이거를 이제 조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조인을 이해할 때는 누구랑 같이 이해를 해야 되냐면 카티션 프로덕트라는 친구랑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비전은 이제 어떤 릴레이션에서 어떤 릴레이션을 나눠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집합은 어떤 릴레이션에서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계 대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순수 관계 연산자와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 일반 집합 연산자는 이 유니온, 합집합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A라는 집합과 얘가 A가 되겠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유니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유니온하면 실제적으로 A와 B를 유니온해라, 합집합을 만들어라. 그러면 A에 있는 것과 B에 있는 것을 다 하죠.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A, B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릴레이션은 유일하다 이랬으니까, 릴레이션의 튜플들은 유일하다 그랬으니까 그 유일한 튜플들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릴레이션의 스키마, 인스턴스 얘기할 때 릴레이션의 차수 이런 걸 얘기했죠. 이 합집합은 뭘까요? 합집합은 두 개의 릴레이션이 차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속성의 개수가 같은 거죠. 같은 거를 튜플들만 다르죠. 카드널티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는 이 두 개가 같은 차수이기 때문에 차수는 변경이 없죠. 그러나 카드널리티는 변경이 되죠. 큰 것보다, 두 개 중에 큰 것보다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같거나 크다. 그러나 두 개의 카드널리티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교집합은 A라는 릴레이션과 B라는 릴레이션을 교집합하면 서로 요 공통된 부분만 나타나죠. 교집합이 없이 어떻게 되냐면 릴레이션의 차수는 변동이 없죠. 그러나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튜플의 개수가 A는 5개가 있었고 B가 3개가 있었다. 근데 공통된 게 2개가 있다. 그러면 카디널리티가 2로 간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은 A라는 릴레이션에서 B라는 릴레이션에 있는 걸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차수는 변동이 없죠. 속성의 개수는 변동이 없으나 튜플의 개수는
A가 가지고 있는 튜플보다 B에 공통적으로 있는 애를 빼준 거니까 차수는 A보다 작거나 같죠.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튜플의 개수가 빵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B에 있는 게 B에 모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차집합니다. 이 카티션 프로덕트는 이렇게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집합도 마찬가지지만 이 둘을 A라고 B라는 애를 카티션 프로덕트를 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보면 A의 차수라는 게 뭐죠? 차수가 한 차밖에 없었죠. 하나의 속성밖에 없었고 B도 하나의 속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만들면 속성이 A의 차수 더하기 B의 차수만큼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A의 카디널리티가 두 개가 있었어요. A, B라는 거. B라는 릴레이션은 X, Y, Z라는 세 개의 튜플들이 있었어요. 얘네 둘을 카티션 프로덕트 하면 결국 차수는 A의 차수 더하기 B의 차수가 됐고, 그래서 2가 됐고, 카디널리티는 A의 카디널리티 곱하기 B의 카디널리티만큼 나타나죠. 그러니까 쌍을 만드는 거죠. A하고 X하고, A하고 Y하고, A하고 Z하고 이렇게 된 쌍과 B하고 X하고, B하고 Y하고 B하고 Z하고 이렇게 해서 6개의 쌍이 만들어지는 이걸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합집합 연산자 U는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합해서 합하는 거죠.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합해서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반환하는 연산자다. 그래서 결국은 얘도 릴레이션이고 얘도 릴레이션이에요. 그죠?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합하면 결과의 릴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도서 중에 광화문에 있는 도서와 신도림에 있는 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 도서가 있는데 얘네 둘을 유니온해라, 합집합을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나 여기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광화문에 있는 2, 3, 5에 있는, 자, 요 앞에서 이제 키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 릴레이션을 얘기합시다. 릴레이션의 이름이 도서 광화문이에요. 도서 언더바 광화문이고 얘는 속성의 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차의 릴레이션 관계가 되겠죠. 3차의 테이블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차수의 구조를 갖는 애죠. 그런데 카디널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카디널리티 기수라고 하는 애도 얘도 3개가 있으니까 3이에요. 얘도 3개가 있어서 3입니다. 그러나 튜플들은 다른 튜플들이 들어가 있죠. 얘네 둘을 유니온해라 그러면 겹치는 애들은 빠지는 거죠. 여기 겹치는 애들이 5번만 빠졌어요. 그래서 5번만 빠져서 만들어지는데 이 결과는 지금 잘못됐죠. 1, 2, 3, 4 하고 뭐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여기 5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죠? 5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수가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되는 릴레이션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도서 광화문하고 도서 신도림을 유니온하면 그 결과로 이 차수는 얘도 3차죠.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나요? 얘가 있는 기수가 바뀌는 거죠. 기수가 얘는 3이고 얘는 3인 두 개의 테이블 릴레이션을 합집합을 만들었더니 결국 5가 됐어요.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튜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합집합은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래, 교집합의 예를 보면 교집합은 두 개의 릴레이션에 속한 튜플들을 연산을 해서 반환되는 게 뭐예요? 릴레이션인 거죠. 그런 연산자입니다. 연산자의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 R이라는 릴레이션과 S라는 릴레이션을 교집합을 하려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부분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도서라는 광화문 3차와 3차 구조가 똑같죠. 릴레이션의 스키마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튜플의 개수는 달라요. 그리고 튜플의 값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키라고 하는 개념은 도서 번호가 키이기 때문에 뒤에 것들은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거는 데이터에
무결성을 위반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235라는 게 있었고 여기는 145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교집합이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 그래서 하나만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기수가 3이었었고 얘는 또 3이었으나 결과로 나타난 릴레이션, 얘도 릴레이션인 거죠. 결과 릴레이션. 이 친구는 기수가 1이다. 차수는 얘도 3차임에는 맞으나 하나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교집합이다, 연산자다. 차집합은 이렇게 보면 두 개의 릴레이션 R-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R과 어떤 S 이런 릴레이션을 속해서 만드는데 이 R과 S에 속하는데 R에 속하지만 S에 속하지 않는 튜플들만 결과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빼준다. 아까 교집합은 둘 다 공통적이 있는 게 있는데 공통적이 있는 걸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수가 3인 3개의 튜플이 있었는데 요 5라는 게 겹치는 게 하나 있으니 얘를 뺀 결과 2개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수가 2가 되는 거죠. 3과 3인 거를 해서 2개만 남겼다. 이게 이제 차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차집합을 하면 카디널리티만 2로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차집합이니까 여기 공통된 것만 뺐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러나요? 하는데 얘는 이제 곱하기 표시, 우리가 산술연산에서 곱하기 표시처럼 나타내죠. 그 릴레이션 R에 속한 투플들과 릴레이션 S에 속한 투플들을 투플의 모든 연결 가능한 조합, 이걸 이제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티션 프로덕트는 실제적으로 회원하고 뭐를 도서하고 두 개의 릴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릴레이션인데 뭐가 하나가 같이 있냐면 이거는 사실은 공통된 속성이 없는 예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어쨌든 릴레이션을 두 개의 카티션 프로덕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얘네 두 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회원 번호와 회원명은 여기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수라고 하는 릴레이션의 속성의 개수, 이놈은 2개가 되고 여기도 2개인. 그래서 여기에 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각각의 튜플들의 쌍을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과 도서, 1번과 2번, 1번과 3번, 5번, 여기도 1번, 2번, 5번 이렇게 연결한 이 연결로 해서 결국은 카티션이 여기에 2개의 기수가 2고 여기에 기수가 3이면 2 곱하기 3만큼의 기수 6개의 튜플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보는 순수 관계 연산자에서 보는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조인에서 연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순수 관계 연산자가 순수 집합연산자, 일반 집합연산자가 뭔가 하는 거고, 다음은 이제 순수 관계연산자를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예로 한번 카티션 프로덕트,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여기에 보는 뭐를 나타내냐면, 실제 이 테이블들, 이걸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게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먼저 오픈이 되는 거예요. 보기는 제가 바꿀 테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같이 가겠죠. 여기 보면 릴레이션이 스튜어던트라는 것과 서브젝트라는 것, 그 다음에 렉처라는 3개의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얘네하고 얘네 둘의 관계가 있어요. 스튜어던트하고 서브젝트 관계가 있나요? 없죠. 둘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렉처라는 걸 보니까 관계가 있어져요. 그래서 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다 하는 기본 키다 하는 거를 나타냈죠. 기본 키를 나타내면 여기 언더바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S 넘버
이놈이 학생 번호로다가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본 키다,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S 넘버라고 하는 이놈이 뭐 기본 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서브젝트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기본 키예요. 여기 보면 서브젝트 넘버 이러는 놈을 기본 키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서브젝트에 있는 튜플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서 그 유일성을 제공하면서 최소성을 갖는 친구가 누구냐. 이게 기본 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서브 넘버가 그렇고 그 렉처에 보면 렉처는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과목은 여러 학생에 의해서 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S 넘버로만 해도 얘가 뭐가 기본 키가 될 수가 없어요. 한 학생이 여러 개를 듣는 튜플들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서브 넘버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떡하냐? 얘네 두 개가 연결돼서 얘네 둘이 기본 키가 되는 거죠. 기본 키가. 그래서 기본 키의 개념이 이제 두 개를 연결한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자, 기본 키는 여기서 됐지만 자, 그 앞에서 봤던 참조 키라는 얘기를 했지. 참조 키. 내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가 아닐지 몰라도 다른 키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세 개의 테이블에서 포린 키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될까? 그럽니다. 기본 키는 따로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서브젝트, 그죠? 서브젝트에 있는 누구? 이 서브젝트에 있는 서브젝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릴레이션에서 어떤 친구, 어떤 속성에 여기 있는 S 넘버죠. S 넘버가 그죠? 얘가 누구를 참조하게 됩니까? 얘가 스튜어던트에 있는 S 넘버를 참조해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자, 서브젝트에 있는 어떤 학생이 98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 학생의 이름이 뭐니? 121번의 이름이 뭐니? 그러면 얘를 참조해야 되죠. 그래서 김동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하나는 누구? 서브젝트에 있는 서브 넘버라고 하는 이 친구도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브젝트에 있는 서브 넘버도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얘가 해서 얘 과목 이름이 뭐니? 그렇게 하면 A1이라고 하는 서브 넘버를 가지고 가서 서브젝트에 DB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 있는 서브젝트에 있는 서브젝트가 아니었네. 계속 잘못 얘기하고 있었는데 서브젝트에 있는 서브 넘버를 참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서브젝트가 아니고 누구였었어요? 이름이 렉처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렉처에 있는 서브 S 넘버와 어디에 렉처에 있는 뭐가 서브 넘버가 결국은 이놈들이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죠. 얘네들이 얘네들을 참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카티션 프로덕트라는 걸 보는 거예요. 카티션 프로덕트. 이 카티션 프로덕트가 뭐냐? 그러면 이 결과 이게 결국은 뭐를 나타내냐면 실제적으로 자, 스튜어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튜어던트라고 하는 것에 보면 자, 스튜어던트나 서브젝트 뭐 있어서 하는데 스튜어던트하고 서브젝트하고 카티션 프로덕트를 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죠. 두 개가 공통된 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카티션 프로덕트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이 결과적인 릴레이션의 거는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에 있는 뭐가 이게 들어와야 되죠. 이게 여기에 들어와서 뭐만 해요? 타이틀은 이걸로 같이 속성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속성도 마찬가지로 와야 되죠. 이놈이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얘의 디그리는 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수는 늘어나는 거죠. 차수는 늘어난다. 차수는 6차의 릴레이션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튜플의 개수는 얼마나 나타날 거냐? 그러면 스튜던트의 차수가 몇 개예요? 3개. 아니. 기수가 3. 그 다음에 서브젝트의 기수가 2. 그러면 3 곱하기 2인 6개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6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를 쓰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된 게 여기 2개가 나타나는 거죠. 2개가. 이렇게 갖다 붙은 거예요. V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도 V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여기 들어와야 되죠. V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얘가 쟤랑 2개가 겹쳐서 나타나지게 되죠. 여기도 같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인 것도 여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 이게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카티션 프로덕트가 이렇게 나타난 카티션 프로덕트가 있지만 이게 아니고 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번엔 여기다가 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저거는 해봤는데 이놈이 아니고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서브젝트하고 렉처 얘네 둘을 카티션 프로덕트 해라. 그러면 서브젝트, 렉처 뭐 순서는 관계없으니 속성의 순서도 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렉처라고 하는 릴레이션과 테이블과 서브젝트라는 것을 2개를 어떻게 해라? 실질적으로 카티션 프로덕트를 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 렉처에 있는 속성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속성이 들어옵니다. 차수는 이렇게 해서 2개가 3차, 3차 했으니까 결과도 3차, 3차인 6차가 되는 거예요. 6차가. 그러면 카디널리티는 몇 개가 있을 거냐 이러는 거죠. 그럼 튜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여기에 얘가 2개죠. 얘가 2개고 얘가 몇 개입니까?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인 10개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2 곱하기 5인 10개. 2, 4, 6이니까 여기다가 몇 개를 더 집어넣어야 돼요? 아래쪽에 4개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4개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A1, DB 이놈이 여기 있는 5개랑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A1, DB 이렇게 돼 있는 얘가 5개가 되는 거고요. 이 5개가 어떻게 A1 얘네랑 같이 카티션 프로덕트로 같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A1이 각각 5개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2도 어떻게 될까요? 이놈도 역시 5개랑 연관을 시킬 겁니다. 그죠? 5개랑 연관을 시키니까 얘네들도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개는 얘네가 똑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공통된 속성이 여기는 있죠. 누구랑 누구. 얘가 얘를 참조하는 거죠. 얘네 2개가 공통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얘네 둘은 공통적이 지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네들이 같이 같은 공통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있는 순수관계연서에서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이 같은 거, 서브 넘버가 왜 여기 들어왔지? 왜 이걸 갖다 놨어? 서브 넘버 스코어, 이 뒤에 있었지. 서브 넘버와 서브 넘버가 A1이었는데, 서브 네임, 서브 넘버, 서버 넘버에 이놈이 왜 이게 들어와 있죠? 지금? 이건 내가 카피를 이쪽 거하고 이쪽 거고 잘못했네요. 그죠? 원래 렉처가 1, 2와야 되고, 서브 넘버가 1, 2와야 되는 건데, 갖다 놨네. 이 서브 넘버가 이거죠. 여기에. 이 S 넘버가 아니고, S 네임이 아니고, 이놈이 사실은, 여기가 뭘 둔 거예요? 3점인 이놈을 갖다 놨네.
갖다 놓기는 그렇게 놓고 이놈이 여기였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 이게 무슨 얘기로 볼 수 있냐면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브젝트랑 어떻게 렉이랑 둘을 카티션 프로덕트 한 거나 렉이랑 서브젝트 한 거나 같은 릴레이션의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두 개의 항들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넘버라는 것과 여기 서브 넘버라는 이 두 개가 같은 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A1이랑 같은 얘만 의미가 있어요. 얘만 의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어디? 또 여기 얘는 A2라고 하는 A1, A2 하는 얘는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얘는 어떤 여기서 보는 A1, A2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게 같은 것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도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여기 A2로 되어 있는 이 친구 의미가 있고 실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서브 두 개 참조하는 얘네들이 같을 때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져요. 이걸 이제 나중에서 보는 조인이라는 연산이 되고요. 카티션 프로덕트는 모두 쌍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 어디 서브젝트에 있는 서브 넘버와 어디 렉에 있는 서브 넘버가 같은 거만 찾아라. 그러면 이런 것들만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5개만 나타나는데 이거를 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이라는 게 이제 순수 뭐라 그랬죠? 관계연산자다. 그래서 순수 관계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잠시 뒤에 다른 걸로 따로 올리겠습니다. 요번 거는 여기까지 끊고 다음 차수로 넘어가겠습니다.